소요비용 1조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1771조 5천억 원입니다. 이는 전투기 생산량 2500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인류가 현대적인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무기 사업인 미국의 F-35 랏동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숫자인데요. F-35는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 행동 반경 1093km를 자랑하며 공대공 미사일, 합동직격탄,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 등으로 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으로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데 핵심 전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스텔스기를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F-35 개발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독점했던 스텔스 기술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스텔스 기술을 앞세운 미국판 1대1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대1로란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합니다. 2014년부터 2049년까지 총 35년간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의 주변 국가의 경제와 무역 합작 확대에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기준으로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1대1로를 미국이 F-35를 앞세워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미국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키맨으로 등장한 F-35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기종 중 하나입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 생산하는 F-35는 미 공군 A형, 해병대 B형, 해군 C형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투기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줄여 적 레이더에는 작은 새 크기로 표시될 정도로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데요. 덕분에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등의 위협을 피해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젠-20, 러시아는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가 있으나 본격적인 실전 배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35에 맞설 수 있는 전투기는 F-22 랩터를 제외하곤 아직 이렇다 할 전투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만이 보유한 랩터를 제외하면 F-35가 글로벌 공군력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F-35는 미국 외에도 일본, 영국, 호주,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이스라엘, 한국 등에서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이는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 전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죠.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는 복잡한 비행 궤적을 갖고 있어 요격이 어려운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가 실전 배치하자 25억 달러 2조 9,600억 원을 들여 F-35A 32대를 도입해 위협에 대응하고 있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은 147대의 F-35A를 도입하는 한편 호위함 이즈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F-35B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F-35 해외 판매는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핵심 항공우주 기술을 해당 구매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F-35는 일종의 친미 간별사이기도 합니다. F-35 10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던 터키가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진행하자 미국은 F-35 판매를 취소해버린 일화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F-35 조종사 훈련과 정비 능력 확보 등을 위해 미국과 구매국, 군 당국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양국의 군사동맹이 더욱 단단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F-35를 대체할 무기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운용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미국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부 유출 논란도 적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F-35의 보유는 이런 단점들을 덮을 만큼 전쟁 억제력이 있고 또 F-35의 보유만으로도 주변국들은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꼭 구매해야 할 전략무기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구매를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모두 F-35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정치, 경제적 이유로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대만은 F-35 도입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대만의 F-35 대신 F-16V 66대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F-35를 확보하지 못하고 80억 달러 약 9조 6,900억 원에 달하는 F-16V 도입 계획을 통해 202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 맞설 공군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반면 미국의 F-16V 판매는 우방국들이 러시아와의 군사교류를 단절토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부족을 이유로 냉전 종식 이후에도 러시아제 무기를 쓰는 동유럽 국가들이 주요 타겟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운영 유지 등을 위해 러시아군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나토 회원국 군사기지에 러시아 군인들이 드나들면 미국의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나토의 일원인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 사용을 중단하고 자국 무기를 쓰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F-16V는 이 같은 역할에 적절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는 2018년 러시아제 미구 29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16V 14대를 13억 달러 약 1조 4,700억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서유럽 국가들이 퇴역시킨 중고 F-16을 도입해 러시아제 미구 21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인데요. 미국은 러시아 무기를 주로 사용했던 인도에도 F-16V 구매를 제안했고 인도가 F-16V 전투기를 구입하면 생산 라인도 현지로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을 이전 안 해주기로 유명합니다. 현존하는 첨단 재래식 무기들의 대부분이 미국제이고 비밀 보장을 위해 구매국의 정비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투기로 꼽는 F-35의 정비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 전부터 F-35 정비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도입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월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엘렌로드 미 국방부 핵득 운영 유지 차관은 F-35 구성품 2단계 지역 정비업체로 한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팀 ROK가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팀 ROK는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LIG넥스원, 현대글로비스 등 5개사로 구성된 방위산업체 컨소시엄입니다. 미 정부는 이날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3개 지역별 정비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번에 미 정부가 배정한 품목은 F-35에 들어가는 17개 분야 398개인데요. 팀 ROK는 이 중 항공전자, 기계 및 전자기계, 사출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비를 맡게 된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이나 전투기 기체 등 핵심 부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정비업체 선정은 미 정부가 주관해 F-35 전투기 공동개발에 참여한 나라와 대외군사 판매 FMS 방식으로 구매한 나라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결정되는데요. FMS는 미 정부가 우방국 등의 기술 보호가 필요한 자국 무기를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국 정부가 미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대신 판매를 보증하는 미 정부로부터 제품을 사들이는 일종의 간접 거래입니다. 우리 업체들이 정비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F-35A를 전략화하는 공군은 정비태세 유지나 전투기 가동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직접 F-35A를 운영하는 공군뿐 아니라 정비업체로 선정된 방산업체들도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F-35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F-15K는 한국 공군이 수리 가능한 품목이 60개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국에서 조립한 KF-16의 경우 공군에서 정비 가능한 품목이 600여 개인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적도 있었습니다. F-15K 레이더는 고장 발생 시 미국으로 옮겨 수리하는 데만 200일이 넘게 걸립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식별 장비와 내장형 전자장비의 평균 수리 시간은 1년을 넘기기 일쑤인데요. 주요 항전 장비의 결함 발생 시 1년 이상 수리 기간이 들어가는 바람에 유사시 부품 결함이 발생하면 주력 전투기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판매한 F-15K 전투기 등 항공 정밀 유도무기 등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승인 없이 분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술 유출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F-15K 연간 대당 정비에만 30에서 40억 원 정도로 전체 60대를 합산하면 1000억 원대에 달합니다. F-35 정비 역시 스텔스 기능 유지 등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비업체 선정으로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정비에 투입하고 있지만 관련 장비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F-15K의 경우 핵심 장비는 공군 정비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군 정비사들이 장비를 정비하지 못하면 결국 제조사로 보내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비용도 비싸다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F-35 자체 정비를 통해서 선진화된 무기 체계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방산산업 개발이 급격히 발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전을 통해 당시 선진화된 무기를 한국으로 들여와 분해하고 역설계를 통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35의 정비업체 선정은 우리 항공 분야가 한 단계 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우연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를 위해 노력을 한 사람에게만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회를 지금의 한국이 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